땡. 안녕하세요. 예, 게으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 윤희김입니다. 오늘은 정의연대 양건모 교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의사회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끊겼어요. 핫스팟을 하면은 좀 나아질까 했는데 역시나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선생님은 바쁘시잖아요. 워낙 바쁘셔서 그렇지 않아요. 예, 대학교에 계시고 병원 노련도 하셨고 정의연대 하시고 서울시 인권 공무원대사 인권 강사도 하고 계시고 몸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저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갖고 제가 좀 놀기도 잘하고 또 그렇습니다. 바람직하게 이제, 하실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기문 대권 후보를 끌어내린 사람이 선생님이시다. 이런 들리는 소문이, 우리는 반기문이 이렇게 앞치마 이렇게 뭡니까 에이프론 두르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지지도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만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좀 의미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반기문 유엔 사무 전 총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법에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대선 후보 자격이 되려고 그러면 바로 이제 선거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5년 압박해 보시고 이제 그런 어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선거 규정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기문 전 총장은 대선 후보에 있어서 대선 후보 자격 가처분 신청을 저희가 냈었죠. 가처분 신청을 위한 시민 모임, 그래서 반가시라는 모임을 만들고 저희가 이제 그걸 소송을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굉장히 하나는 이제 유엔 전 총장이 법도 어기면서, 그러니까 유엔 전 총장을 하셨던 분 중에서 아무도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대통령 선거나 이런 사람이 장관하거나 해서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본유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입을 해갖고 이제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협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자라고 지켰는데 유엔 사무 다 나라들이 그걸 안 지키면 북핵 문제라든가 이거는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또 사무총장이 나서서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그거를 지키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유엔에서의 결의를 어긴다든가 또 하나는 법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 자격이 없어서 저희가 했는데, 일정 정도 아마 그런 거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나중에 법적으로도 걸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갖고 피곤해서 그만뒀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이 우리가 조금은 좀 우리가 그래도 반기문 전 총장 그만두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이제 기자회견, 네네. 반기문 전 총장 자격 미달,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기 몇 분 전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반 총장이 퇴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때문에 이제 그만뒀다는 고맙습니다. 얘기가 바람직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근데 솔직히 아예 모르면은 외국에 이렇게 내놓았을 때 아예 모르면은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이러면 되는데 정말 박근혜 같이 전 세계에 쇼킹하게 샤머니즘이니 무슨 원격 조정이니 이러면은 정말 창피하지만 그냥, 근데 반기문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방향을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 할까? 예, 이쪽으로 돌아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폰으로 바꾸세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25개의 댓글. 예, 이제 잘 보이셔요.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참 창피하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엄청나게 창피했는데 거기다가 또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에서는 전부 다 그 당연히 유엔 결의가 뭐냐면은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그 나라에 돌아가서는 대통령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조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막 대통령이 되고 싶어갖고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때문에 창피해 죽겠는데 반기문 전 총장까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 또 답답하더라고요. 도움받았다고 또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네, 유명하고 그렇죠. 어느 곳에나 필요한 곳에는 어느 곳에도 없다 이러고 뭐 워낙 정말 차라리 반기문이 대통령 될 바에서 아무나 걔 말고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정말 창피하거든요. 반기문이.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 근데 그 충청도 지역에서는 막 이제 막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은 되게 자랑스럽지 않느냐고 하는데 외국에 살아보면 얼마나 그게 쪽팔리는 일인지.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평소에 제 말투가 그렇잖아요. 엄청 쪽팔립니다. 반기문이 안 되는 건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능력이 있고 없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법적 요건이 안 되는 거를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기문 유엔 전 총장은 우리나라 선거법상 대선 후보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전에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 보수 진영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 그만두면서 거의 멘붕 상태로 빠졌다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나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법이나 원칙을 좀 세워나가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그 사람은. 근데 진짜 요즘 보수들은 막 뒤통수를 계속 맞아서 반기문이 뒤통수 맞고 그 다음에 뭐 황교안이 또 나오는 줄 알았는데 황교안이 또 출마해서 뒤통수 맞고 그래서 박근혜 뒤통수 맞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네. 이제 반기문 그 전 총장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그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 못하게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세월호 그거 하나도 못 그렇죠. 갖고 나온 그러니까 뭐 게 그런 있는 게. 그래갖고 예. 저희가 검찰청에다가 그 황교안 권한대 직무유기로 걸어버렸어요. 검찰청에. 그러는데 너무 웃긴 거는 하여튼 그러니까 반기문도 그랬지만 또 황교안 그 권한대행에도 직무유기를 걸었는데 나중에 대선 후보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냥 완전히 우리한테 걸리면 죽는다. 우리한테 걸리면 우리가 걸리면 끝이다. 그래서 그래갖고 네. 사실은 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전체 뭐 100 중에서 한 5%, 10%는 좀 영향이 왜냐면은 황교안도 자기가 딱 대선 후보 나왔는데 검찰청에 이미 걸려 있어요. 이게 걸려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완전 사람들이 막 그 황교안 문제 제기하고 나면 자기가 자신이 없겠죠.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황교안이가 나왔으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그런 측면도 있었죠. 이제 이렇게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있었는데 또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정도는 좀 걸을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걸 건 걸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정도는 걷자. 예. 예, 그렇게 지금 걸려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걸려 있는 상태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재판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한테도 당신이 직무유기로 걸렸다는 게 이미 황교안 그 권한대행도 갔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어떻게 갔어요? 검찰청에서 검사가 배당이 됐어요. 고소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고발한 거죠. 직무유기로. 직무유기로 그러니까 고발을.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때 막 주위에서 황교안도 탄핵하라 막 그러는데 탄핵해라. 그렇죠. 탄핵하라 그러는데 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막 박근혜 탄핵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 탄핵 그다음 황교도 탄핵 그러니까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꾸로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약한 법, 직무유기가 가장 약하더라고요. 지금 고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제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여튼 무슨 경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농담삼아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민들한테 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봐줄까 막 이러면 농담삼아 그랬는데, 직무유기는 가장 약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예를 들면 벌금 5만 원 받았다.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벌금 5만 원. 벌금 내요 진짜? 벌금 그럴 수도 있죠. 벌금 5만 원이라든가 기업에서 했을 때 1개월 정직이라든가 심할서 쓴다든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교안 1개월 정직은 괜찮아. 그치. 1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라 그렇죠. 1개월 정직이나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보면 심할서 쓰는 거 있거든요. 나는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심할서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할서라든가 1개월 정직이라든가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황교안이 대선 후보로는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아니 근데 거기에서 애가 이제 그 압수수색을 막았는데 그 막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갖고 나왔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에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진짜 진실을 밝혀야 되거든요.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못하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그 박근혜 그 밑에 이제 그냥 거의 아바타식으로 해갖고 그거 수습하는데, 근데 그게 황교안 그 역사에 어떻게 남겠어요? 그게 그냥 탄핵당한 전 대통령 하느냐고 무슨 완전 그게 박근혜만 있으면은 가볍게 이제 던져줬을 것 같은데 그 걸렸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워낙 깊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 세월호가 까지면은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진다는 그런. 그렇죠. 저희 세월호 저희가 이제 2014년에서 16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도 저희가 활동을 좀 했습니다. 이제 정의연대가 2012년에 만들어졌긴 했는데요.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도 정말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1순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하자면 하여튼 이제 이렇게 기업은 좀 이렇게 재기에다 맡기고 노동 문제는 또 노사 진영에 자율권을 어느 정도 주는 거고, 가장 정부에서 해야 될 게 생명과 안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못 해버렸으니까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냥 어디서 갑자기 퐁 빠진다든가 갑자기 어느 날 죽는다든가 고의적으로 그 구조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해도, 근데 너무 또 잔인했잖아요. 또 부모가 보는 앞에서 생매장을 당했어요, 애들이. 참 그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대가 세월호 이전 시대와 세월호 이후 시대로 아마 국가에 대한 국가관이, 그전에는 그래도 국가가 우리를 좀 지킨다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각자 도생.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거기에 세월호 안에 구명 보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36개인가 중에서 하나밖에 정상 가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지금 사회 구석구석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학교에 있는 소화전이 열리질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형식사고로는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배에도 요만큼만 실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서너 배씩 싣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너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서, 사실 지금 이제 세월호가 났지만 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세월호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배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위에는 우회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법은 되게 잘 돼 있는 게 많거든요. 안 지키는 게 문제인 거가 많아요. 그렇죠. 법이 없어서 문제겠습니까? 항상 안 지키는 게 그게 문제지. 법도 좀 잘 이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운영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근데 안타까워. 우리나라는 항상 법이 거꾸로 가잖아요. 시행령이 제일 우선하고 제일 꼴찌되는 시행령. 헌법 맨 나중에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시행령 제일 앞장, 그 다음 법률, 그 다음 헌법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막 나가니까요. 그 시행령으로 모든 걸 다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시행령으로 국가를 이제 그렇죠. 통치해 나가니까 그렇죠. 거꾸로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그러니까 없어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국민들 의견 안 묻고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타르륵 좀, 해갖고 예. 그냥 금방금방 해버리는 예. 거죠. 의견도 안 묻는 거죠. 명령으로 그냥 예. 대통령이 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이제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면은 이렇게 특별법은 법률 위에 있는데도 세월호 특별법이 하나도 힘을 발휘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시행령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런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를 안 하는 이런 그 야당도 또 문제고, 맞아요. 야당이 무슨 데코레이션용으로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야당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죠? 글쎄 그 자리로 가면 얘기하기 어려운가 봐요. 왜냐면 권력을 잡으면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국민의 그 안전이라든지 생명에 관한 것은 타협의 조건이 아닐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그 국회의원이 한 달에 한 1억 이제 이 연봉이 한 1억 4천, 1억 3천, 1억 4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우리 사람들은 연봉 한 3천 정도 되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거기 뭐 비정규직이나 중소는 더 적지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한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집에서 도우미 쓰잖아요. 우리가 돈 내서 우리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이건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막 그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하기 전에 의원님 이러면서 그러다가 되고 나서 의원답이 그러다가 되면 이제 갑자기 고개가 막 뒤로 예. 팍 서버리는 기부서 거죠. 딱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못하게 그렇게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생각이. 식사비가 뭐 1억을 쓰고 할 때마다 10몇만 원짜리 이렇게 드시고 그것도 또 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뭐 그럴 수는 있을 아니 것 같긴 일을 한데. 잘하면은 10만 원짜리 먹건 20만 원짜리 먹건 뭐 상관이 없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막 그런 거죠. 이때 이제 참 이 정의연대는 뭐 그 규칙이 더 그런 독특한 규칙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 하자 뭐 이런 게 근데 이 정의연대는 이제 무슨 했는데 기독교 모임도 아니고 착한 일 하자. 정의연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 모토가 뭐냐면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사회,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은 막 정말 이렇게 전문적인 뭐 교수도 있고 막 이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일반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나 같은. 뭐 선생님은 더 적이지만 예.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일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돼요. 저부터는 또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 많이 빨리빨리는 못해요. 사실 빨리빨리 많은 일은 못하지만 시민연대들이 좀 그게 문제예요. 예.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이 없어서 스스로 뭘 밥벌이를 하면서 남는 제가 시간 파트타임을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하고 나머지에 이제 예. 예를 들면 반은 내가 밥벌이하고 반은 이제 활동에 투여하는 거니까 어떤 다른 분보다 풀로 하는 사람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든 자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내가 그 모 후보의 그 단점을 이렇게 쫙 모아갖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와 욕을 막 지배기로 얻어 경상도 말로 욕을 얼마나 처먹는지 그랬는데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욕할 건 욕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저 불악치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이런 거죠. 10명이 있으면 생각이 10개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다양성. 50명 있으면 50개가 나오고 100명 있으면 예. 100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내 생각은 다를 수가 다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이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르면 너는 나 적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자유롭게 얘기할 두 수 번째 저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강요하지 말라가 두 번째 저희가 원칙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봤을 때 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내 생각이랑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아니 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어요. 그렇죠. 뭔 얘기를 하든 밑갈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쟤는 절대로 안 돼. 예.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뭐시라고. 나 죽어도 쟤는 안 된다. 예. 죽었면 죽었지, 자는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무대도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뭐 팩트를 갖다 대고. 근데 사실 팩트를 다 알면은 죽어도 안 된다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사람들한테 팩트를 안 알리는 게 그게 문제지 않아요? 근데 사드 같은 경우도 국민 반 이상이 찬성을 하는 이유가 그걸 뭐 정보를 다 안 주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 정보를 다 알면은 아마 박근혜를 지지하는 5% 외에는 95%가 사드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정보를 차단했으니까. 그런 게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어쨌든 정보가 차단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촛불 어떤 시민의 힘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렇게 또 이게 정보를 알려고 하는 개인적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를 권력을 진 사람은요 정보를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정보가 돈이거든요. 정보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개돼지들이 알면 시끄럽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사드를 해서 막 돈이 생기는데 국민들이 알고 반대를 해. 못 알리게 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민주주의가 저는 발전된다고. 안 알려주는 걸 그럼 국민이 어떻게 알아요? 다. 그래도 요새는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굉장히 이런 매체들이 언론 매체들이 보면 너무 좋은 매체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유튜브를 열심히 봅시다. 유튜브에 정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네. 것들이 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일 하기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하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좋은 일 착한 일 하기 아주 착한 일도 조그만한 착한 일 하기 뭐 가다가 뭐 종이를 하나 주웠다든가 누가 길을 물어볼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아주 조그만한 착한 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기가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이게 사회도 굉장히 좋아지긴 하지만 자존감이 높아지고. 맞아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난 보람 있는 이렇게 그렇죠. 괜찮은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식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요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받았지만 그런 사실들이 좀 있어 왔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걸 이 권력에 가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해갖고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다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한 30년, 1987년서부터 노동운동도 하고 시민운동도 하고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나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저는 비리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이에요? 예. 그래요. 저는 정말 자부할 수는 있는데 아드님한테 물어봅니다.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버는 돈의 어떤 상당 정도를 다 활동에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부하는데 만약에 우리 애들은 나한테 비리 덩어리라고 얘기할 건데. 아니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권력을 줬는데 내 옆에 갑자기 내가 조금만 한 번만 결정하게 되면 500억이 왔다 갔다 하고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면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0억이면은 또 말이 다르죠. 그렇죠. 1000억이면은 그러면은 대대손손
먹고 사는. 근데 만약에 근데. 우리 뭐 애들이나 가족이 막 아파요. 돈이 없어. 근데 갑자기 뭐 500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나도 나 자신을 내가 그 상황에서도 아니, 청렴할 거다. 이런 거를 내 아니, 스스로 장담을 못해요. 아니, 뭐 공무원이 그렇게 돈이 그렇게 짭짤하게 생기는 건 아닌데 1,000억이 왔다 갔다 하죠. 뭐냐면요. 어떻게 왔다 갔다 이제 해? 제가 행정학 박사기도 하니까 이런 거죠. 이제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예. 보통 5년, 10년 전 거를 계획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통과해서 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아. 이미 이제 5년 후에 거기다 이제 뭐 하고 지도하게 예. 되면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도로가 생기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농촌이나 이런 데는 땅값이 평당 1,000원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5년 후에나 10년 후에는 그 땅값이 평당 200만 원 이렇게 뜨면은 내가 지금 1억만 투여를 하게 되면 막 거기에 2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아니 게 그러면 본인이 비리를 안 저질러도 응. 엄마나 막 동생한테 여기 그렇죠. 내도 1억 딱 주면서 네 이름으로 산하나라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부터 돈이 없으면 은행에 빌려서라도 하죠.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딱 한 사람을 잡으라는 한 사람이나 한 기관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잡든가 우리 지역에 뭐 구의원을 잡든 구청장을 잡든 국회의원을 잡든 딱 한 사람만 잡아. 딱 한 사람 뭐 KBS를 잡든가 뭐 아니면 딱 하나만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 사람 인터넷 들어가갖고 그 사람한테만 관심을 갖는 거야.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뭐 했지? 그다음 하면서 그 사람이 잘했어. 그럼 거기다 댓글을 다는 거야. 어머 구청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또 어머 그건 왜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면 나는 구청장님을 일주일에 참 관심을 갖고 봅니다라고 하면 되게 누군가의 익명의 사람이 누군가 나를 항상 내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되게 좋아하면서도 그렇죠. 좀 긴장하는 게 물론 좀 싫어하는 사람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저 사람은 내가 꼭 뭐 황교안을 잡아서 내가 끝까지 황교안을 잡아도 하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KBS나 MBC를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여러 개 잡지 말고 딱 하나씩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하고 거기다 댓글에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궁금하면 물어봐요. 아니 근데 그렇게 죽으면은 홈피를 막아버리더라고. 이제 자기 댓글 못 쓰게. 내가 이제 문모 후보에게 이제 글을 남겼더니만은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걸 쭉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후에 그 홈페이지가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막히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저는 김경수 의원하고 뭐 홍모 의원한테 또 가서 열심히 막 댓글을 남기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대부분 좀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쓴소리를 너무 강하게 하시나 봐요. 좀 칭찬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좋은 말도 좀 써주시지. 그게 왜냐 그러면은 저 아니라도 빠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좋은 말은 다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해요. 너무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거를 그냥 하여튼 하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계속 못할 수만도 없고 계속 잘할 수만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잘하면 잘한다. 그다음에 못하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매스컴에 의해서 잘하는 사람은 별로 뭐 이렇게 매스컴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과장 포장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매스컴에 의해서 뭐 과소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종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왜 딱지가 붙었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막 딱지가 붙어서 좀 했는 것만큼 이제 이렇게 빛이 안 나고 또 상당히 또 좀 문제가 있는데도 또 이렇게 뭐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얘기를 좀 하는 편이기는 제가 해요. 왜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반대로 알고 있어서. 그럴 때 좀 답답해. 어쨌든 사실을 좀 알려줄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예, 저 그래서 이제 문모 후보의 그 양산 궁궐 이것을 제가 이제 항공사진 찍었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데코레이션용 사랑채 이거 그거 뭐 보여주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 집이 아니고 이 집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판단은 이제 예. 뭐 누가 이런 걸 했든 저런 걸 했든 판단은 네. 또 이제 개인의 몫이니까 그죠? 정보를 팩트를 예. 알려주는 거. 팩트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죽어도 좋다 이러면은 그렇죠. 좋은 거죠. 원래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은 안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뭔 짓을 해도 미운 놈이 있어요. 그럼 걔가 뭔 짓을 해도 싫다 이러면은 이제 걔는 싫은 거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인간이기 때문에. 예. 나도 저도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타겟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싫어하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네.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저 사람이 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하기 전서부터 우리가 감시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뭐 100% 할 수는 없어요. 자, 자기가 뭐 여행도 다니고 놀고 그러는데 자기가 생활하는 거에 한 10 내지 20%만. 그러니까 내가 10시간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1시간 내지 2시간은 우리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말 촛불 집회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을 조금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들을 좀 약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의 한 10 내지 20%는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쌤, 이 생각을. 배지가 그 촛불 배지를 예, 달고 예, 계세요. 예, 예. 혹시 촛불의 뭐 이렇게 운영진 핵심 멤버셔요? 그렇지는 않아요. 핵심 멤버는 아니고요. 뒤에서 한 두 번째 멤버 정도. 세컨 밴드. 예, 뭐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네. 이제 하면서 또 할 때는 또 가서 앞에 나가서 얘기도 좀 저 하고요. 요번에 그 촛불 그 퇴진연대 되게 섭섭했는 거 있었는데 그냥 뭐 넘어가죠 선생님. 아니 제가 그게 발언권을 시민 발언권을 신청을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민 발언권을 신청을 네. 했는데 네. 2주 전에 신청했는 사람이 밀려가지고 네. 그 사람 다 끝날 때까지 발언을 못 한다고. 음. 내가 언제 발언할 수 있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발언 기회에서 도라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사흘 전에 부정선거에 났는 것을 지금 말해야지. 그러면 2주 전에 신청을 할까?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이게 사실은 시기성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청한 사람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쫙 저도 보니까 엄청 신청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청자대로 공정한 부분도 있지만 또 시의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사실은. 2주 전에 박근혜 구속해라 했는 것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부분. 탄핵되고 그래서 구속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조정하는 게 좀 미흡했나? 이런 걸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그 얘기를 뭐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미 선거가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 지금 그런 거는 뭐 하여튼 참 그런 게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전부 다 전체를 다 그 퇴진 행동이 광화문 쪽을 다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텀이 없어요. 광화문 말고 딴 데서 하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던데 광화문 말고 딴 데는 또 그 장소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상징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뒤에 또 그 세종문화회관 이 뒤에 이 배경이 쫙 이렇게 보이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개인이 뭘 하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 한 명이 아니라 5명이 모여서 하고, 그러니까 5명이 좀 쪼르륵 섞게 되면 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할 때는 이제 자유롭게 하지만 그래서 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떨 때 국회 앞에 가면은 5년 동안 해결하지 않은 게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 사람은 정말 누구보다 억울한데 그래갖고 그 앞에서 피켓 시위를 5년씩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선거 부정선거 했는데 지금 5년 동안도 전혀 지금 해결이 계속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정말 부정선거 하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집단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그런 이 이유가 좀 집단을 한 그게 부정선거 그
소송인단 2,000부는 거의 뭐 생업을 접다시피 하고 지금 한 4년째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정의연대고 참여연대고 촛불이고 다들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정부에서는 뭐 강력하게 원래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고 있고 하는데, 이런 불법이 태연하게 이제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은 그게 부정선거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그게 자괴감이 든다, 그냥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자기 모멸감, 자괴감을 가지고 되고, 또 부정선거 했는 애들은 하면 되는구나, 한 번 했는데 이 용기를 가진다면, 그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하는 건데, 이 뭐 정의를 세우려 그러면은 가장 기본이 근데 저기 우리도 정의연대라서 막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일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하면서 헉헉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만 정의롭지 않으면 이거 정의연대 그래갖고는 뭐 저기 하면은 이거 정의연대에서 또 소송 내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뭘 하자라고 하면 시간과 돈이,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활동비를 마련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내부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황교안 다음에 요번에 이제 사드 그 사드를 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드가 참 심각해요. 이게 그건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 세대를 그렇죠. 통째로 날리는 건데, 네. 난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백해무익한 건데 그게 누가 이익을 보죠? 그러면 최순실이 이익을 보나요? 그런 말, 그렇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익 보는 사람이 없잖아. 아니죠. 저기 미국에서 미국은 이익은 보죠. 미국에서 예. 군사 높이도 맞춘 사.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군사무기 수입에 제일 엄청나잖아요. 예, 미국에서 아시아 1위. 아시아 1위잖아요. 그래서 그 분명히 이거는 이제 이 사드든 뭐든 간에 이제 이익은 있다. 그다음에 특히 미국이 이제 중국이 막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우리는 상당한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사드가 배치되고 또 뭐 이렇게 뭐 북한이 이렇게 그 미국을 위해서 날아가는데,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날아가기 전에 탁 올라가고 우리나라 상공에서 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밑에는 우리만 폭탄 나갔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을 위한, 그러니까 MD라고 하는 게 미사일 방어 체계가 미국의 어떤 그 방어 체계를 위한 건데, 문제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여태까지 미국이 우방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방이었는지도 지금 아니 이제 어쨌든 미국이 동맹국이라서 네. 이제 해갖고는 사람들이 또 남북 관계 때문에 예. 이 사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건 우리 사드 없어도 여태까지 막 외교적인 노력, 뭐 개성공단 이러면서 우리나라 잘 해왔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잘 해가끔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갑자기 사드가 오면서 막 지금 전쟁 분위기가 나고 지금 너무, 그리고 또 그것도 사드가 우리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미국의 방위를 위한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죽어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도 사드 찬성이 굉장히 50% 넘죠. 그렇죠. 사드 반대보다. 근데 좀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10 몇 %에서 지금 30 몇 %로 사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이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걸 느낄 것이다. 근데 그다음에 안 알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알리는 것을, 걔들은 뭐 안 알리는 것을, 걔들이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식민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걔들은 일을 그래서 하는 지금 거고. 할 수 없이 이제 저희도 이걸 알려나가는 한 측면에서 이번에 또 소송 냈잖아요. 대통령한테. 대통령 가로 고난대.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이제 이게 그 사드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에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논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위헌 소송이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걷고 걸었냐면 헌법 제26조를 보면 국민들이 정부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피해를 당할 경우에 있어서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피해를 보상할 청원권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헌법 26조에 있었고 2015년에 청원법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청원. 그래서 지난주에 3월 23일 날 대통령, 청와대에다 대통령 바로 권한대행 해갖고 저희가 이제 국민청원을 22명의 대표하고 임원진들이 해서 청원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논의한 그때 매진 탄핵당했잖아. 예.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한 그건 미국의 방위 조약을 위한 사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즉각 철수해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지. 대가형은 전부 나가리다. 그렇죠. 박근혜가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건데 뭐 그게 무슨 논의가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단 그 정상적인 절차를 받쳐갖고 뭐 국회라든가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그 피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말이 17조인데 뭐 30조가 될지 그래서 50조가 그래서 될지 이제 그 정부는 지금 현재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액을 전체 금융액을 정확하게 그 실태 파악을 해서 국민한테 알리고 그거를 일단 그 피해 대상자에게 주는 동시에 이 사드 자체가 미국 방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그 피해 보상액을 요청하라. 정부 차원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라라고 우리가 두 개 이제 보냈어요. 이제 했더니 일단 지금 정부에서 지금 어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방부상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민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게 되면 뭐 그 해당 기관의 민원인 경우는 해당 기관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국방부. 근데 우리는 국민 청원권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양고모 대표님이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이거 국민 청원권 내셨냐고. 그래서 근데 왜 그게 국방부에 가 있냐고. 대통령한테 낸 건데 그랬더니 이거 청원권 맞죠? 민원권 아니죠? 이렇게. 자기네들도 머리가 아픈 거야. 폭탄 돌리려다가 내 잘못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청와대로 우리 민원 아니야. 민원 아니야. 청원이야. 청원은 대통령한테 가야 돼. 그래. 민원은 우리 쪽이고.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이게 뭐 어차피 이게 잘 안 될 거란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답변을 그래서 4월 3일 저녁 6시까지 답변을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했어요. 4월 3일. 왜냐면 4월 6, 7일 날 미국하고 중국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 전에 그거 답변을 받고 우리가 이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답변을 갖고 이제 하려고 4월 3일 저녁 6시까지 답변을 그러면 달라. 그게 이제 워싱턴까지 날아가시는 거예요? 대표단이. 네, 대표단이. 그래서 참여연대 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겠다. 그럼요. 왔다 갔다 비행기 값하고 호텔비하고 돈이 막. 우리 뭐 시민단체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촛불 거기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또 막. 그게 왜 돈을 왜 넣었는지 짜증난다니까. 내 얘기도 못하는데 그쪽다 내가 왜 돈을 붙였는지 나 지금 시민지라 다시 돌려달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아니 정말 뭐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떡 했는데 그걸 또 이거 보고 계시면은 반성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동참하십시오. 하여튼 이게 좀 여기 이걸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이제 미국에 혹시 뭐 아시는 분이 있거나 또 혹시라도 또 미국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보고 계셔요. 그래요?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에서 돈 많이 지원금. 감사합니다. 그 미중 정상회담이 플로리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여튼 이제 거기에 그 근처에 사시는 조금 해서 거기 가갖고 한국에서도 계속 이제 하여튼 할 거거든요. 계속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적으로 이제 4월 1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기서 또 이제 사드 갖고 대대적인 광화문 집회가 있는데 하여튼 미국에 가는 사람 대표분들은 이제 우리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소수만 가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거기서 이제 와갖고 뭐 하여튼 인터넷을 알리고 항의를 하든 간에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뭐. 근데 그게 간단한 방법이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러면은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면은 훨씬 쉽게 될 건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죠? 이제 그런 거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예. 이제 정치권에서 이 사드 문제를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근데 지가 공약으로 해놨으면은 안 지키면 우리가 다시 이제 촛불을 들면 되는 거고. 일단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제 논의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야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드 문제가 쉽지가 않을 거니까 마구 지금 밤중에 몰래 들어왔잖아요. 새로 만약에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몰래 밤중에 이미 사드 장비 일부분 들어왔잖아요. 아니 그게 나는 보니까 마구. 민주당하고 그 황교안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게 민주당에서는 안보 회의라든지 사드에 대하여 그 아무런 회의 한 번 없었고 그건 너무 추측성이. 아니 추측성이 아니고 진짜로 그 안보 회의가 한 번도 없었고 그냥 뭐 밖으로면은 뭐 전략적 모성이니 우리가 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황교안이를 탄핵할 수 있잖아요. 3분의 1만 있으면 탄핵할 수 있는데 탄핵 안 하면서 계속해서 황교안이를 인정해주면서 그쪽에서 이 골치 아픈 것을 너가 미리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미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 지금 황교안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또 한두 달이 걸리고 그러니까 사실 빨리 그냥 탄핵안만 일단 딱 내면은 일단 중지가 되니까 그 걔가 이제 사드를 배치는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요번에 이제 오히려 제가 뒤로 뭔가 딜이 있지 않았나. 요번에 이제 예. 그 대표단 미국에 파견하는 것 때문에 예. 민주당 이제 모 국회의원한테 이제 좀 연락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 정당들 내에서도 이렇게 사드 대책이라고 해서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또 정의당 뭐 이렇게 해갖고 같이 사드 대책위가 구성됐고 사드 대책위의 그 말하자면 책임자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말하자면 정의가.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고 사드 대책위 자체가 정당 연합으로 해갖고 만들어져 있어갖고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가는데 일정 정도 일단 김종대 의원하고 해서 한번 신경 써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두고는 봐야죠. 어쨌든 뭐 하여튼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미국이 얼마나 그 전방위적으로 모든 쪽에다 그 압력을 넣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미국 이런 거죠. 우리나라 한반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군사학적인 위치인데 만약에 지정학적 위치인데 우리나라 주권 무시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절차를 말하자면 탄핵당한 그 박근혜가 뭐 돈을 받아서 해먹었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밤중에 몰래 막 사드 장비 들어오면 이게 나중에 미국한테도 이게 좀 도움이 될까? 누구 말대로 다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게 혹시 또 뭐 무슨 미국을 싫어하는 뭐 미국 반대 뭐 이런 부분으로 가장 이렇게 걱정하는 이렇게 처리해서는 미국한테도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뭐 자꾸 보호하면서 막 지금 뭐 봉쇄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우리는 이럴 거예요. 요번에 안 되면요. 하여튼 요번에 4월 6, 7일 날 일단 최대한도로 사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한중 미중 정상회담 때 이제 사드는 우리 이제 안 하고 말하자면 어떤 외교를 통해서 아니면 북한이랑 잘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사드 문제는 한국의 주권을 위해서 차기 대통령한테 이걸 이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제 할 수 없지 뭐 우리나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운동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갖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가 그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점장이가 임기 내에 트럼프가 탄핵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아니 미국에서 정말 한국에 부러워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 우리도 이렇게 촛불 들면은 탄핵시킬 수 있나 막 이러면서 그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막 이제 우리도 그게 걔들이 막 우리한테 그런 점을 부러워하는데 뭐 탄핵시키면 뭐해 하나도 못하는데. 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죠. 미국이 여태까지 이제 사회 전 세계의 위신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꼭 그 적이 아닐까 싶. 트럼프가 박근혜 짱 나는 게 아닐까 싶어갖고 인기는 많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니 일단 저희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태가 안 나고 좀 잘 대국이잖아요. 중국도 쪼잔하게 아니 이건 미국의 방위 조약인데 그걸 이 한국에다가 보복 조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저것들끼리 미국한테 사드 철회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저것들끼리 맥살을 그렇지. 차든지 맘대구를 때려내지 그렇죠. 뭘 까든지 그렇죠. 저것들끼리 뭐 그러니까 중국이 열받는 그렇지. 건 왜- 알지만 왜 우리한테 그리고 그렇죠. 전달 이러고 그렇죠. 막 때리고 전달 중국에서 어. 계속 이제 이거 안 된다 얘기한 건 내가 입장은 양쪽에서 이해하지만 얻어 터지고 그렇지 미국한테 욕을 해야지. 아 저것들끼리 싸우라고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 그걸 하냐고.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아, 새끼들 진짜. 중국이나 미국의 만만한 게 우리지. 대국이 처할 그런 어떤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좀 근데 나는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없는 아니 거지? 하여튼 부정선거는 저는 이제 그 선거법은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선거하는 데는 나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그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거에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부정선거가 없겠다. 그러니까 제도 법을 바꿔서 거기에 감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막 전자투표하면은 전자기기 누가 요즘 해킹. 전자투표를 하느냐고 해킹이라든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뭐 그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또 감시하고 그거 뭐 하여튼 굉장히 뭔가 절차가 복잡한가 봐요. 근데 선진국은 전부 다 투표소 수개표 기계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까는데 걔들이 뭐 기계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조금 이거 하고 나서 어쨌든 지금 하고 나면 넣었다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지금 너무나서 하니만 우리나라 진짜 막 그러니까 이게 탄핵도 있었지. 급하다니까.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는 지금 어쨌든 야당이 될 것 같아. 보수당이 되는 건 진짜 투개표 우려고 지금 절대 안 현재로서는 야당이 될 것 같은데 야당이 여당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야당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나는 걸 감안하더라도 야당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사드가 한번 들어오면은요 다시 철수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저는 솔직하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험에 하는데 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렇게 부정선거가 나더라도 야당이다. 누구가 되더라도 야당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이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모아갖고 우리가 해나가자 이런 생각. 야당이 돼도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다. 걔들은 이미 사드 찬성하고 뭐 이런 짓을 하는 애를 절대로 그것을 그 야당이라고 볼 수 없고 지금 현재 사드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사드 반대하면은 이 부정선거에도 좀 관심을 선생님 저기 이름이 참 예뻐요. 나는 이름이 양건모잖아요. 김건모 할 때 건모예요. 그래갖고 나는 내가 대학교 딱 들어가서 저거 국방 군인 그게 나왔더라니까요. 나한테 이름이 그냥 거기에서 모르고 건모니까 이름이 양건모니까 남자인 줄 알고 온 거예요. 나한테 군인 이병 그런 게 그래가지고 가갖고는 막 고쳤는데 나 이름 이쁜 분들 보면 너무 좋아요. 이름 보고 사람 실물 보면은 사람 더 뒤집어져. 그래? 아니, 저랑 바꿀래요? 아니 우리 40이었어 막 이러면서
자, 그 선생님하고 그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30년 이상 그 오랜 시간 동안 하셨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분이시라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좀 우리가 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드는 백해부익한데 사드에 대하여 반대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들 알리면은 괜찮을 건데 좀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그맣게 해서 만화로 만들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하여튼 조금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는 예. 많이 보셔요.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해갖고 다른 분들 얼음 이제 이렇게 해서 예. 뭐 내가 한 명이 또 한 명 하게 되면 또 배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예. 하여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앞서 있는 한 발자국 앞서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뭐 발전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30년 전서부터 우리 사회를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진짜 많은 변화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가다가 굴곡도 있었지만 요번엔 너무나 감사해요. 20년 뒤로 간 것 같은데 박근혜 No. 저는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기여한 건 있어요. 전 국민을 통합시켰다. 하고 그다음에 95%. 그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없겠어요. 너무나 정교하게 해서 우리가